이야. 자, 그래서 정적분 함수가 아직 조금 남았어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그래서 뒤쪽에 방부등식의 활용도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텝 4도 있는데, 방부등식의 활용은 우리 방금 한 거랑 굉장히 좀 많이 유사합니다. 저기 42번 하나만 더 해볼게요. 안 되겠다. 이거 하나 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방부등식의 활용. 이번 15번 문제랑도 많이 연관관계가 있는 문제입니다. 쉽기도 한데 너무 쉽지. 자, 일단 맨 처음에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은 fx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한 건데, 우리가 예를 들면은 fx 절대값이랑 그 다음에 fx가 서로 더해지는 경우와 빼지는 경우에 관련된 거를 아무렇지 않게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번에 15번 문제가 약간 얘랑 되게 유사하게 조금 많이 나왔어요. 이건 뭐 약간 좀 초람수 들어간 거에다가 뭐 약간 좀 쉽게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요거보다 좀 더 다함수적이지만 어렵게 정리된 게 현재 15번 문제에 해당합니다. 지금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항상 크게 봐달라고 얘기했잖아요. 절대값 내고 양수인지 음수인지 봐야 됩니다. fx가 0보다 커나 같은 경우에는 2fx로 나오고 fx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거 마이너스 붙여서 나가니까 0으로 나와요. 괜찮죠? 이런 케이스는. 그래서 만약에 fx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은 얘는 내부가 양수인 경우는 2배로 돼서 나오는 거고요. 내부가 음수인 경우는 그냥 빵으로 나오는 거. 이렇게 생겼어요. 괜찮네? 그렇죠? 이번 15번 문제도 좀 요게 시작 지점이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떻게 되냐? 이번 15번에서 이렇게 두 개가 다 튀어나왔어요. 두 개가 다 튀어나왔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fx가 0보다 커 같은 경우에는 얘 그냥 내부가 양수니까 그냥 빵으로 나오고 fx가 음수로 나오는 경우에는 이거 마이너스 붙여서 나가니까 그냥 마이너스 2fx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얘가 아래로 볼록한 뭐 이참수 비스름하게 나왔다라고 친다면 얘는 오히려 함수값이 0 이상인 애들이 빵으로 등장을 하는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음수인 애가 마이너스 2배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얘는 양수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약간 좀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쟤도 마찬가지예요. 쟤는 약간 지금 이것만 쓰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것만. 물론 부호 반대도 있기는 해요. 부호 반대. 이 통째로 부호 반대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얘는 지금 fx가 sin x가 양수인 경우에는 빵으로 나오고 sin x가 음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2 sin x로 나오는구나. 그쵸? 그 다음에 요 경우에도 sin x가 0보다 커 같은 경우에는 빵으로 나오고 sin x가 음수인 경우에는 2 sin x로 나오겠네요. 그쵸?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돼요? 오케이. 쉽다. 쉽다. 이해돼가? 자, 이거는 왜 이렇게 나눴냐면은 그냥 요것만 본 거예요. 요것만. 그래서 여기에는 sin x 그래프를 그려준 다음에 그냥 바꿔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그래프를 쭉 그린다고 쳤을 때 주기가 지금 현재 사인만 놓고 본다 그러면 사인은 주기가 2파이가 되겠네요. 그쵸? 2분의 7파이면은 얘는 3개 하고 4분의 1개. 아닌가? 3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네. 3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그러면은 파이 3파이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나온 그래프가 되겠네요. 괜찮죠? 얘가 2분의 7파이가 될 거예요. 괜찮죠? 이건 지금 sin x 그래프예요. sin x 그래프.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지금 1이라고 친다면 어차피 0부터 2분의 7파이까지는 사인이 양수인 경우에는 그대로 0으로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음수인 경우에는 2배에서 나오니까 얘는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갔다 와요. 괜찮네? 그대로 또 빵 나오고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가고 끝난다. 이렇게 생긴 게 지금 fx 그래프입니다. 괜찮죠? 자, 왼쪽도 마찬가지로 두 주기만 그려준다고 친다면 두 주기는 아니고 한 주기하고 한 주기 반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만 올라가네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가 또 마이너스 2분의 7파이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2파이, 여기가 2파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얘는 sin x가 양수인 경우가 지금 0으로 나옵니다. 얘는 sin x가 양수인 경우가 지금 0으로 나오는 애들이고요. 여기도 지금 마이너스 2분의 7파이부터 마이너스 3파이까지가 지금 0으로 나오는 애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음수인 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배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아니고 플러스 2까지 올라가는 애예요. 플러스 2까지 올라가는 애.
괜찮죠? 약간 좀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아, 이 그래프가 지금 fx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되게 좀 자주 나오는 애기 때문에 연습해야 됩니다. 와, 이거 그러면 함수에서만 나와요? 수열에서도 엄청 나오죠? 수열에서도. 그렇죠?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시그마, 무슨 뭐 a, n, 절대값, 뭐 플러스 뭐 a, n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거 함수랑 수열은 구분할 게 아니에요. 이산적이냐 연속적이냐의 차이일 뿐.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아, 요까지만 설명할까? 일단은 fx 그래프를 그렸고, 그 다음에 얘가 항상 0보다 커 나타났으면 좋겠대요. 그렇죠? 항상 0보다 커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방부등식 활용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그렇죠? 무슨 뭐 fx가 k인 경우에 뭐 실근계수 뭐 나왔다. 그럼 뭐 그냥 fx 그래프 그린 다음에 오르락내리락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등식이 아니고 만약에 부등식으로 나왔다. 이게 항상 성립한다. 뭐 등호까지 넣었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fx가 항상 k보다 커 낫다라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얘 그래프 그려놓은 다음에 y는 k가 오르락내리락 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얘 최소값이 k보다 커 낫다 이걸 봐도 상관은 없고요.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냥 요 통째로 함수를 갖다가 무슨 뭐 gx를 잡고 gx에 대한 함수가 항상 0보다 커 낫구나 라는 걸로 들어가주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아요? 이해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 gx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gx 자체가 지금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아니냐.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봐야 될 게 ga는 빵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g'x가 fx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거예요. 괜찮죠? 그럼 우리가 g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 fx만 알고 있으면 g라는 함수 그래프를 뽑아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렇죠? 자,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지금 얘가 도함수예요. g'x. 오케이. 잘 될까요? 통째로 함수를 보는 건 이해되지? 얘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는 거. 자, 그럼 방금 했었던 것처럼 g'x인 fx를 가지고 원시 함수를 한번 그려봅시다. 어차피 지금 얘는 스몰 fx 부정적분하면은 gx 그래프 나오죠. 적분상수는 어떻게 구해요? ga 가지고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ga 가지고. 괜찮아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그냥 왼쪽 마이너스 2분의 7파이에 있는 지점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이쪽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7파이 g 마이너스 2분의 7파이. 얘가 지금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3파이가 될 때까지는 계속 상수죠. 그렇죠? 얘는 그냥 상수함수로 그냥 쭉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떠냐면은 마이너스 3파이부터 마이너스 2파이까지는 넓이만큼 증가하잖아요. 올라가죠? 괜찮죠? 올라갑니다. 그럼 올라가는데 요걸 다시 이렇게 쓸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7파이, 얘가 지금 마이너스 3파이인 지점이에요. x가.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파이가 되는 지점까지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편의상. 이건 좀 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넓이를 편의상 그냥 S라고 한번 해볼게요. 넓이를 S라고 쳐봅시다. 그럼 그 넓이만큼 올라갈 거잖아요. 괜찮죠? 그 넓이만큼 올라가는데 마이너스 2파이가 될 때 기울기가 또 빵 나와요. 이게 지금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올라가고요. 그쵸? 이때가 지금 얼마지? 마이너스 2파입니다. 마이너스 파일 때까지는 또 상수 나오고요. 아, 여기가 지금 X좌표가 마이너스 2파이구나. 괜찮죠? 둘이 높이 차이가 지금 S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예요. 정적분적인 해석에서 놓고 본다면.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그대로 상수함수로 가요. 어디까지 가지? 마이너스 파일 때까지. 그쵸? X가 마이너스 파일 때까지 상수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파이부터 0 될 때까지는 또 S만큼 늘어나죠? 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쵸? S만큼 또 올라가요. 그쵸? 자, 여기가 지금 X가 0인 상태. 그쵸? 얘가 0,G0예요. 0,G0. 둘이 높이 차이가 계속 얼마 차이 난다라는 거예요? S만큼 차이 나는 거예요. S만큼 차이 나는 거예요.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래 놓고 0부터 또 파이가 되는 지점까지는 상수로 나가게 됩니다. 0부터 파이까지는 상수로 나오고요. 파이. 그 다음에 파이에서부터 2파이까지는 똑같이 S라는 넓이만큼 내려가요. 그죠? 어차피 정적분만큼 위치가 변화될 거니까. 그래서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내려온다 라고 생각합시다. 여기가 X가 2파이 지점이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2파이부터 3파이까지는 또 빵 나와요. 아, 상수함수로 유지되는구나. 그쵸? 자, 여기까지가 X가 3파이. 그 다음에는 2분의 7파이가 될 때까지 내려가겠죠? 괜찮죠? 근데 얘는 지금 2분의 S만큼만 내려가요. 2분의 S만큼만. 그래서 딱 2분의 S가 되는 그 지점까지만 내려가다가 만다라는 거야. 괜찮죠? 여기가 2분의 7파이, F 2분의, G 2분의 7파이? G 2분의 7파이. 괜찮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상수항은 몰라요. 그냥 얘는 Y축만 알고 있는 거지. Y축만 알고 있는 거지. X축을 몰라요. 그쵸? X축을 몰라요. 그럼 X축은 뭘로 잡아야 돼요? 그럼 뭐 얘로 잡아야지 뭐. 괜찮죠? 지금 문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미안해. 전 잘못 나왔어. A가 마이너스 2분의 7파이보다 커놨지만 2분의 7파이보다 작고 나갔다. 저기 알파가 아니고 A예요. 알파가 아니고 A입니다. 미안. 잘못 나왔어요. 아, A는 지금 이 중에 어딘가에 있구나. 괜찮죠? A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은 얘가 0인 거예요. 함수값이. 그럼 X축이 이렇게 잘려요. 괜찮나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게 이 gx라는 함수값은 전부 0보다 커 나타야 되는데 최소값이 0보다 낮은 상태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 중에서 제일 작은 애가 0 나오면 된다라는 거야. 혹시 뭔 소리인지 이해돼? 뾰로로로.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한 1분만 고민해봐요. 여기까지만. 이해 안 되는 거 있을까? 저 도함수 fx는 괜찮지. 그러면은 어차피 g'x가 fx니까 gx는 그냥 fx 부정적분 함수로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그냥 마이너스 2분의 7파이부터 우리가 보기 편하게 계속 가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마이너스 2분의 7파이부터 마이너스 3파이까지는 도함수가 빵이면 그냥 상수함수라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파이부터 마이너스 2파이까지는 저 정적분만큼 증가하겠죠. 그래서 올라간 거고, 그다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파이부터 마이너스 파이까지 또 상수.
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0부터 파이까지 상수였다가 파이부터 파이, 2파이까지 내려오고. 그러니까 제가 오른쪽에 나온 게 지금 GX 그래프예요. 그럼 제가 GX 그래프니까 GX가 항상 0보다 커나 같으려면 A가 어디 써야 되겠느냐. 할게, 오케이. 좀 대형 이해될까? 너무 어렵나? 괜찮아? 화이팅. 좀 이해 잘 될까? 맞아, 마이너스 2분의 7파이가 최소예요. 최대는 어디여야 될까? 아니, 그러면 음수인 애들이 생겨요. 아, 아니 얘는 지금 G'X가 아니고 이건 GX예요. 자,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해보지만 이게 fx잖아요. 얘가 G'X예요. G'X. gx가 항상 0보다 커놨다요. gx가 항상 0보다 커놨다. 근데 ga는 빵 나오고 G'X가 fx. 그래서 우리는 gx 함수 그래프를 그려주고 걔가 다 0보다 커놨게만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gx 그래프를 그릴 때는 우리 맨날 그래프 그릴 때 어때요? 극점과 극한, 그쵸? 식에 나와 있을 때는 극점도 잘 안 쓰고 그냥 극한만 가지고 많이 하지만 원칙상 극점과 극한, 쉽게 말하면 도함수 가지고 그린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얘 도함수인 fx 그래프를 이용해서 함수 그래프를 유추해 보는 거예요. 괜찮죠? 얘가 도함수니까 얘가 gx 함수 그래프예요. 함수 그래프. 지금 뭘 원하는 거예요? 얘가 전부 0 이상이 되게 만드는 a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a는 뭐였지? 0 나오는 함수 값을 갖게 하는 x좌표가 a입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a가 마이너스 2분의 7파이부터 2분의 7파이까지잖아요. a가 만약에 요런 데 나왔다. 그죠? 얘가 만약에 x좌표가 여기서 a다. 그러면 ga가 빵인 거잖아요. 그럼 x좌표가 이렇게 설정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뭔 소리지 얘들? ga가 빵이니까 얘가 x축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음수가 이만큼이나 있죠? 그럼 gx는 항상 0보다 커나 안 돼요? 안 되죠? 괜찮죠? 그러니까 a가 이런 데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야, a가. 그럼 얘는 어디지? 생각해보니까 얘가 항상 0보다 커 나타내면은 얘 중에 제일 작은 것만 0 이상 놔주면 돼요. 근데 하필 여기에는 값 중에 0이 있어요. 한마디로 그냥 gx의 최소값이 ga로 나와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a가 이런 데 나오면 얘가 x축이 되잖아요. 그럼 다 0 이상이에요. 괜찮아요? 모든 함수값이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0 나오고 나머지 다 양수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함수값이. 그럼 a는 여기 있으면 되네. 그 a는 요 사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예요. 괜찮네? 이거에 딴 데가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왜 자꾸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가지고 그래프 그려서 들어가려고 하냐면 솔직히 이것만 딱 그려낸 다음에 얘를 해석하려고 하면 머릿속에서 혼선이 와요. 그쵸? 어이 잠깐만 이거 앞으로 접근하는 거랑 A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앞으로 접근하는 거랑 뒤로 접근하는 거 헷갈리는데 되게 헷갈려요. 진짜로. 솔직히 얘기할게. 내가 맨 처음에 이쪽 파트를 공부할 때도 어땠었냐면 뭐 옛날 문제기는 하지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아예 진짜 정적분으로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들어갔을 때 되게 머리 쥐났어요. 근데 아예 그냥 얘가 도함수라고 생각해서 그냥 원시함수 그려놓고 그래프 딱 그리면 어때요? 그냥 다 보이잖아요. 그쵸? 그냥 눈에 확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생각하고 보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오케이? 이게 미적분에서만 나온다? 아니, 수투에서도 나온다. 2번 15번 문제도 그랬다. 진짜 2번 15번 문제가 딱 이런 느낌으로 함수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딱 부등식의 활용.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부등식의 활용. 딱 이거예요. 그 42번 문제가 그냥 2번 15번이랑 되게 비슷한데 다만 초월함수가 아닌 다항함수로 집어넣어놨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근의 분리가 조금 껴있으면서 복잡해진 애로 나온 것 뿐이에요. 진짜 없어요. 그 외에는 진짜로 없습니다.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토리가 한 4개 스토리가 나온 것 뿐인 거지 본질은 얘랑 똑같아요. 진짜 본질은. 오케이? 혹시 이해될까? 쉽지? 그래서 최대 최소는 차이가 2분의 파이예요.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3파이 마이너스 2분의 7파이니까 2분의 파이가 답이더라.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허무하게 끝이 나요. 오케이. A는 다른 데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데 있으면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42번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스텝 4는 넘어갈게요. 미안. 스텝 4들은 보통 그 풀이가 좀 많이 길어가지고 얘는 넘어가고요. 유형 5번 마지막이야.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최대와 최소에 관련된 거. 자,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최대 최소는 왜 따로 뺐느냐. 이것도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인데 솔직히 말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근데 자꾸 그 풀이가 몰라 이상하게 풀어요. 자꾸 모든 해설도 그렇고 모르겠어. 좀 아쉽다고 해야 되나? 자, 일단 50번을 설명을 잠깐 좀 해볼게요. 자, 0부터 x까지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분의 2t 마이너스 1dt다. 뭐야. 분모 미분하면 분자네? 적분할 수 있겠네? 적분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얘는 그냥 fx 함수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딱 보면 어때요? 얘 연속함수입니다. 그렇죠? 연속함수분의 연속함수고 더군다나 분모가 0이 안 나와요. 지금 현재 그 대세인 게 수투 연속단원에서 고정적으로 많이 나오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뭐예요?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닌가?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어떻게 하면 연속되느냐? 이게 전형적인 문제잖아요. 불연속 지점에서 연속이 되고 함수가 빵 나오면 되더라. 그냥 빵이에요? 아니, 곱한 게 빵 나와야 돼요. 곱한 게 빵 나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얘가 불연속이 무한대로 빠지는 거. 예를 들어서 x-1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럼 얘는 곱한 게 빵 나와야 되니까 x-1이라는 수가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적어도 2개 이상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곱한 게 빵 나옵니다. 자, 어쨌거나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속분의 연속.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분모가 0 되는 경우가 불연속이 나오더라. 그쵸? 이게 불연속이 되게 하는 x는 1과 3이다. 1에서만 불연속이다.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얘가 1, 3 집으로 하면 빵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 문제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그거는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하고 자, 얘는 연속분의 연속인데 분모가 0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연속함수예요. 그럼 얘가 연속함수인지 아닌지를 왜 얘기하냐?
연속 함수를 적분하면은 얘가 지금 f'x잖아요. 도함수가 연속인 거예요. 괜찮죠? 한마디로 연속 함수를 적분하면 무조건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원래 정적분이라고 해서 원래 다 무조건 미분 가능은 아니에요. 도함수가 연속인 경우는 무조건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됩니다. 뭐 물론 지금 현재까지 나온 교육과정상 문제에서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중에 피적분 함수가 불연속인 경우가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런 적은 없는데 얼마든지 건드릴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수능 출제위원으로 초빙이 된다. 아무도 안 뽑아주겠지만 만약에 뽑아준다. 나라면 집어넣을만 하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불연속 함수 만들어가지고 정의 개념 제대로 알고 있냐. 이거 미분 불가능 함수야. 왜 미분하고 있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못 만들겠어. 왜?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내가 사설 문제라고 내가 혼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다 풀려놓으면은 안 나오면은 그냥 뻘짓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그래서 누가 나 좀 뽑아줬으면 좋겠는데 미안해. 아무도 안 뽑을 것 같고.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대비하는 건 좀 오바니까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있죠. 연속함수 정적분 하면은 미분 가능한 함수구나. 그래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안 쓰더라도 일단 무조건 윗끝 아래끝 똑같은 거 집어넣어보고 그 다음에 도함수부터 구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냥 이걸 써보고 나는 거예요. 그죠? 아예 안 써도 상관은 없잖아요. 이거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그냥 저기 기본 세팅이야. 저기 기본 세팅.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무조건 나가야 돼. 혹시 이 안에 x 껴있으면 어떻게 한다? 빼내는 거. 그렇죠? 치환해서라도 빼내는 거. 그거 연습한 게 오늘 1번, 2번 테스트 문제잖아요. 괜찮죠? 한마디로 적분 구간이 상수 변수인 거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진입해 들어가는 그냥 기본 훈련이에요. 기본 훈련. 괜찮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최소값 구해달래요. 최소값. 최소값? 최대 최소 어떻게 구하죠? 최대 최소? 자, 다시 한번. 도함수 활용해서 나온다고 한다면 첫 번째 증가감소, 롤의 정리, 편값 정리, 극대극소, 그 다음에 또 뭐지? 오목과 볼록, 그 다음에 변곡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함수의 그래프, 함수 그래프, 그 다음에 최대와 최소, 그 다음에 방부등식에다가 활용. 왜 활용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속도와 가속도. 지금 내가 이거를 자꾸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머릿속에서 왜 이 순서로 공부를 시키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이 순서로 교육과정이 세팅을 해놨을까? 내가 계속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이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카테고라이징만 잘 돼 있어도 머릿속에서 혼선이 안 들어와요. 진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중계동 이러면은 대한민국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이렇게 나와야지 저기 뉴욕시 중계동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딘지 알아야지. 이게 지금 최소값이에요. 그것도 어때요? 미분 가능한 함수의 최소값이에요. 그럼 미분 가능한 함수의 최대 최소는 반드시 뭘로 구해요? 극점과 양끝값이죠.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차피 양끝도 없잖아요, 얘는. 그럼 얘 빵 되는 애들 중에서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이거 빵 나오면 어차피 x 2분의 1밖에 없죠. 그냥 f 2분의 1이 답이에요, 그냥. 괜찮아요? 2분의 1만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됩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의 최대 최소는 극점에서밖에 안 나와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1분만 한번 계산해 볼게요. 1분만. 자, 잠깐 풀어봅시다.
그죠? 아우, 너무 쉽다. 그쵸? 자, 얘 같은 경우도 분도는 무조건 양수니까 분자만 놓고 본다면 2분의 1 기준으로 감소했다 증가하니까 얘가 극소가 나오잖아요. 2분의 1 집어넣었을 때가 유일한 극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 외에는 다 그냥 다 위에 있어요. 2분의 1일 때가 무조건 최소값입니다. 그래서 F에다가 2분의 1 집어넣으니까 어디 갔더라? F 2분의 1이면은 이거 부정적분 했을 때가 ln 절대값 t제곱 빼기 t 플러스 1에다가 0, 2분의 1 들어갔으니까 4분의 1 빼기 2분의 1 플러스 1 2분의 1 더하면 4분의 3 ln 4분의 3이네요. 0 집어넣으면 1이니까 그렇죠. 답은 3번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텝 2 쪽에 있는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고요. 그냥 시간 많지 않으니까 53번으로 갈게요. 53번.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되게 쉬워요, 진짜로. 자, 되는 친구들은 그대로 풀고요. 이거 왜 내가 스텝 3인데 쉽다고 얘기하는지 잠깐만 좀 얘기해 볼게요. 지금 얘는 통째로 함수를 놓고 봤을 때 이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예요. 통째로의 최소값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통째로 아예 뭔가 새로운 함수라고 지정을 할 건데 변수가 뭐예요? A가 변수예요. 괜찮죠? A가 변수. 얘는 어차피 인테그랄 내부에 있는 게 X인 것 뿐인 거고, 아, 이거는 HA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는 연속함수를 정적분하고 있고 연속함수를 정적분하고 있어요. 통째로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거예요. A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한 상태예요. 괜찮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미분 가능한 함수 최대 최소 구한다 그러면 당연히 극점과 양끝값 구해주면 되는 거고, 아, 그럼 일단은 뭐 얘는 위끝 아래끝 집어넣어 본다? 일단 뭐 H0 집어넣어 보면 얘는 빵 나오니까 A부터 파이까지 GX, DX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H에다가 8 집어넣어 놓으면은 0부터 8까지 fx, dx만 나오고 여기는 빵 나오는구나. 그쵸? 아, 그냥 일단 넣어본 거예요. 위끝 아래끝 똑같은 거 집어넣어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양변에 A에 대해서 미분 한번 해보자. 그쵸? A가 변수니까. 그쵸? 그럼 얘는 H'A가 되겠고요. 얘는 부정적분에 A 집어넣은 것만 미분하니까 그냥 스몰 fA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라지 G 8 빼기 라지 G A니까 미분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스몰 G A가 되겠고요. 괜찮죠? 그러니까 얘가 0 되는 경우만 지금 극점으로 나와요. 어차피 극점 아니면은 양끝점에서밖에 최대 최소가 안 나오니까. 그쵸? 그래서 둘이 똑같은 함수값. 교점에서 나오는구나. 극점이 1, 6에서 나옵니다. 자,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지금 답 나온 사람들은 뭐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H'A가 0 나올 수 있는 경우는 FA랑 G가 똑같은 지형이니까 1, 6. 근데 1로 잡은 거지. 그렇죠? 실제로 1일 때가 많다 그래요. 그러면은 F는 0부터 1까지 정분하고 G는 1부터 8까지 정분하면 되는 건데 어차피 G가 이거 다 직선으로만 연결돼 있어서 얘는 그냥 수작으로 넓이 구해준 거지. 근데 자꾸 답이 왜 안 나지? 이거 극대다. 이거 극대다. 왜냐면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갈 F가 더 큰 상태에서 G가 더 큰 데로 가니까 F 빼기 G면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네. 미안, 여기가 극대고 여기가 극소네요. 이렇게 되는 거지. 영 집어넣었을 때가 마이너스 5ln 4가 또 있어서 빼주면 ln 10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6 집어넣은 거랑 아래 그 0 집어넣은 거. 오케이.
1일 때가 극대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6일 때가 오히려 G가 더 크다가 F가 더 큰 걸로 바뀌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거라 극소가 6일 때지. 자, 그래서 요거는 요거 정리 잠깐만 좀 해볼게요. 자, 얘를 만족시키는 경우라면은 어차피 FA랑 GA가 똑같은 경우인데 1과 6이 나오죠. 1과 6. 그래서 A는 1 또는 6이 될 텐데 문제는 이게 1일 때는 전후가 어떻게 되냐. 1보다 작을 때는 F가 더 커요. 괜찮죠? 1보다 작을 때는 F가 더 커요. 플러스예요. 괜찮죠? F에서 G를 뺀 게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1보다 넘어가게 되면은 F가 더 작은 상태로 가고 G는 더 커지잖아요. 그렇죠? F가 더 작아지고 G는 더 커지니까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1인 지점에서는 극대가 되는구나.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6은 여기 어차피 통째로 다 마이너스예요. 도함수 부호 판정에서 놓고 봤을 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여기가 극소네. 여기가 극대가 되겠고요. 괜찮죠?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극소구나. 그래서 어차피 극점과 양극값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나머지 판단해 본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야 되지? 그쵸? 1, HA H 여기가 지금 극대로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6, HU 얘가 극소로 나오겠죠. 이외에 극점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이게 0부터 8까지니까 0부터 8까지 최소값은 당연히 어디서 나와요? 얘 아니면 얘예요. 둘 중에 누가 작은지 알 수는 없어요. 결론 둘 다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둘 다. 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첫 번째, 답은 일단 H6이겠죠. 왜냐면은 최대 최소는 양끝값에서 수능에서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요. 양끝점에서 극점밖에 안 나옵니다. H6이 답이 될 건데 H6이면은 얘는 0부터 6까지 fx dx 그렇죠? 2분의 5 빼기 x제곱 플러스 4분의 10x dx로 나오겠고 그 다음에 6부터 8까지 gx 얘는 그냥 도형 가지고 갑시다. 도형 가지고 그래서 요것만 계산한다면 6부터 8까지 요거에 대한 넓이를 가지면 되는데 가로 길이가 지금 2잖아요. 그럼 세로 길이는 어떻게 하죠? 여기다 6 집어넣으면은 4 빼기 2니까 1이죠? 여기가 지금 1이구나. 그래서 이 넓이만 1로 그냥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얘는 뭐라 그래야 되냐? 2분의 5x 빼기 얘 미분하면 2x 나가니까 5ln 절대값 x제곱 플러스 4. 뭐 절대값은 의미 없겠네요. 어차피 진수가 전부 양수밖에 안 나오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6 집어넣는다고 친다면 3, 5, 15 빼기 5ln 36 플러스 4, 40이 되겠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0 집어넣었을 때 초람수는 0 안 나오는 게 훨씬 많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얘는 0 집어넣으면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5ln 4.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날아가면서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4가 진수 날아가니까 여기가 지금 10으로 나와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얼마로 나오지? 얘는 15 마이너스 5ln 10에서 1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6 마이너스 5ln 10. 그래서 이게 답이 되기는 할 겁니다. 이게 답이 되기는 해요.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여기 있다. 그죠? 답은 4번이 맞기는 합니다. 자, 근데 F8도 궁금하잖아요. F8이래. F0 궁금하잖아요. F0는 얼마냐? H0는 얼마냐? 그냥 궁금하니까. 그럼 H0 아까 여기 있잖아. 뭐야? 0부터 8. 그죠? 0부터 8까지 GX? 그럼 0부터 8까지 GX니까 지금 이거 통째로 넓이에요.
8, 2, 16의 절반 8입니다. 괜찮죠? 와, 그러면 8이 더 크냐? 아니면은 8이 된다. 여기가 8이지. 8이 더 크냐? 아니면은 16 마이너스 5ln 10이 더 크냐라는 거. 둘 중에 대소 비교해주면 되죠. 자, 대소 비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빼서 대소 비교하는 겁니다. 빼서. 여기서 이걸 뺀다면 8 빼기 16 플러스 5ln 10. 이게 양수면 얘가 더 큰 거고요. 음수면 얘가 더 큰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5ln 10 빼기 8로 들어갈 텐데,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숫자가 굉장한데? 잠깐만. ln 10의 5제곱 빼기 ln 2의 8제곱. 그래서 ln 2의 8제곱분의 10의 5제곱. 얘가 지금 1보다 크냐 작냐? 여기 문제네요. 얘가 1보다 크다 작냐? 이거 어떻게 하지?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주냐면 얘는 만약에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는 그 2라는 게 2.7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비교해 주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 10의 5제곱은 10만 3의 얘가 지금 2와 3 사이인데 3의 8제곱을 가볼게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2의 8제곱보다 크니까 그럼 얘는 81의 제곱이네요. 6400 좀 넘죠? 3의 4제곱이 81이니까 80제곱 하면 6400이니까 이 90제곱으로 봐도 8100이라 10만하고는 비교가 아예 안 돼요. 괜찮죠? 그래서 얘가 지금 1보다 크구나. 그래서 1보다 크구나. 1보다 크구나. 얘가 1보다 크구나. 양수다. 그죠? 양수다. 그래서 8이 더 크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이 요게 답이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정적분함수 끝낼게요. 이야, 사실 54번도 하고 싶었는데 여기까지 하면 진짜 너무 느려질 것 같아가지고 미안해. 그거는 숙제로 좀 마무리 해볼게요. 자, 드디어 정적분의 활용. 그죠? 정적분의 활용. 마지막 단원입니다. 마지막 단원. 요거까지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미적분은 완전히 끝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이거 되게 어려웠는데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여기가 더 쉬워요. 상대적으로 더 쉽습니다. 지금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제일 어려워요. 얘네는 보통 지금 현재 수능, 예전 문제는 그래도 좀 어려운 게 가끔 있는데 지금 수능에서는 여기에서 정말로 어렵게 문제를 못 내요. 결론만 얘기하면은 알면은 답내는데 지장 없는 정도의 수준으로밖에 안 나옵니다. 이쪽에 있는 거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아는데 초점을 맞춰주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맨 첫 번째 정적분의 활용에 관련된 내용을 본다면 사실 수투에서는 바로 그냥 넓이부터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정적분과 급수가 제일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넓이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넓이가 같다. 아니면 뭐 이등분된다. 그쵸? 이번 그 6월 평가원에서도 지금 나왔잖아요. 넓이 두 개에서 b 빼기 a가 2분의 3이니 이렇게 나온 거. 그게 지금 딱 위의 케이스라고 보면 돼요. 부호가 반대로 나오는 그런 케이스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오는 게 뭐였더라?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근데 얘는 그냥 뺄게요.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인데 어차피 그냥 역함수 정적분 했으니까 그냥 위에 걸로 그냥 보면 되고, 네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입체도형의 부피. 그렇죠? 이거는 너무 쉬워요. 진짜로. 얘는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알면은 답 내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속도와 이동거리에 관련된 거.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뻗어나가는 게 곡선의 길이 나오는 내용까지. 그죠? 요게 그냥 정적분의 활용. 전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에서 나오는 거는 요거 1번 떼고 4번 떼고 5번에서 곡선의 길이 뺀 거 요거까지만 생각해 주면 돼요. 어차피 다 똑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단 정적분과 급수 이게 제일 덩치가 크니까 요거 크진 않아요. 지금은 크진 않아요. 근데 제 개념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걸 먼저 좀 정리를 잘 해봅시다. 자, 정적분과 급수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정적분을 왜 쓰는지에서부터 좀 출발해 줘야 돼요. 정적분을 쓰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정적분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등장을 한 거야. 다만 넓이랑은 다르고 그냥 연속합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왜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정적분이라는 개념을 쓰냐? 우리가 솔직히 넓이 왜 쓰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넓이 왜 쓰는지? 그러니까 넓이를 쓰는 이유가 그냥 약간 이런 거예요. 이산적인 거에서부터 출발해 주면 되는데 사과가 한 개 있어요. 한 개 또 나요. 한 개 또 나요. 한 개 또 나요. 한 개 또 나요. 6개.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선분부터 이 선분까지 연결되는 얘에 관련된 걸 나타내려고 한다면 이 위에는 이 점개수를 센다 막 이런 거는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연속적인 애들 같은 경우에는 척도로 나타낼 수 있는 게 개수 이런 느낌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이제 길이에 관련된 개념이죠. 그렇죠. 길이에 관련된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건 뭐냐면 이산적인 애들 중에서 이번에는 이 6개짜리를 막 2층을 쌓았어요. 아니 3층을 쌓았어요. 그럼 여기는 총 몇 개요? 18개 나오잖아요. 왜? 아니 그냥 6개 3배 해주면 그냥 6, 3, 18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괜찮죠? 그러면은 얘는 만약에 가로가 6짜리고 세로가 3짜리로 나와 있으면 얘는 점 몇 개냐? 이게 점을 셀 수는 없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얘는 얘처럼 6 곱하기 3을 한 것처럼 얘도 6 곱하기 3이라고 해보자. 그거를 우리는 넓이라는 개념으로 적용해보자 라고 시작한 게 넓이의 시작이에요. 마찬가지로 부피도 축 하나를 늘려놓고 더 들어간 것 뿐입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넓이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딱 보는 것처럼 이렇게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넓이를 구하는데 전혀 제한이 없어요. 근데 막 서울시의 면적 막 이런 곡선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런 면적 구하라 그러면 이건 솔직히 좀 난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려면 정적분을 써주자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은 구역을 잘게 분할해서 그 구역들을 하나씩 쌓는 방법, 구분구적법을 사용하게 돼요. 근데 구분구적법이라는 용어가 지금 현행 교육과정상에서는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하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 잘게 쪼개서 다 더하는 거야. 잘게 쪼개서 다 더하는 거.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잘게 쪼개냐? 보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사면이 곡선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 말고 그냥 한 면만 곡선으로 만들어져 있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보자 라는 거야. 이쪽에다가 그래프를 잠깐만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3면은 직선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한 면만 곡선으로 만들어져 있는 걸로 한번 보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를 우리는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축을 한번 설정을 해볼까? 그렇죠? 축을 한번 설정을 해볼까? 이렇게 해서 여기 나오는 이 곡선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를 fx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때 얘 가로 길이는 편의상 그냥 a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럼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이 부분의 넓이는 그냥 그냥 통째로 넓이 다 구해. 그렇죠? 여기 fa. 그렇죠? 그래서 a 곱하기 fa를 다 구했더니 넓이가 이따만큼 나오기는 해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구하려고 했었던 넓이랑은 차이는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기는 해요. 그렇죠? 자, 그러다가 이번에는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2등분을 했어요. 2등분을 하고 규칙적으로 뒷부분만 높이로 해가지고 이 넓이랑 이 넓이를 합친 걸로 바꿔봤어요. 그럼 아까보다 이만큼의 오차는 줄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해지더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4등분을 해봤어요. 4등분을 해서 이번에도 또 뒷부분을 높이로 해서 또 넓이를 각각 구해서 더해봤더니 얘는
아까보다 또 이만큼의 오차가 줄어드는구나. 그쵸? 그래서 재미를 자꾸 보고 있죠. 아, 계속 쪼개자. 계속 쪼개서 더해보면은 점점 f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 한없이 가까워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수렴값이 결국에는 fx가 둘러싸인 부분으로 넓이가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걸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극한의 개념을 쓰고요. 그냥 쉽게 말하면 무한등분으로 들어가는 건데 무한등분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n등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n분의 a 그쵸? 쭉 계속 간다고 친다면 몰라 어딘가쯤에 k번째가 나오겠고 쭉 간다 얘는 n번째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맨 첫 번째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하나를 구해준다면 얘는 일부러 뒤에 걸 높이로 잡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앞에 걸 높이로 잡아도 돼요? 상관없어요. 수렴값이 똑같이 나와요. 앞을 높이로 잡나 뒤로 높이로 잡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규칙만 일정하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규칙만 일정하면은. 자, 그래서 얘는 가로 길이가 n분의 a죠. 높이는 지금 n분의 a를 집어넣은 함수값. 그렇죠. fn분의 a예요. 아, 그래서 얘는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가 n분의 a 곱하기 fn분의 a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 요거. 그렇죠. 가로 길이는 똑같이 n분의 a예요. 세로 길이는 n분의 2a 집어넣은 함수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f n분의 2a에다가 가로 길이를 곱한 상태의 도형을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이거를 계속 더해 나가요. 언제까지? 몰라. 중간에 가로 n분의 k 지점에서 그렇죠. k번째 관련된 것도 튀어나오겠고 그죠? fn분의 ka fn분의 ka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다 그러면은 n분의 a 곱하기 fn분의 na까지도 나오게 될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게 n등분된 직사각형들의 넓이 총합이 될 텐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아, n을 무한대로 가자. 그럼 얘는 무한등분의 역할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급수가 됩니다. 급수가 돼요. 자, 이게 뭐라고요? 이게 어떤 x 지점에서의 함수값 fx 그쵸? fx에다가 미소한 가로 dx를 곱한 상태 그쵸? 어떤 x 지점에서 함수값에다가 dx를 곱한 걸 0부터 a까지 계속 더해 나가는 걸로 봐도 상관은 없더라. 괜찮죠? 그래서 0부터 a까지 싹 다 인테그랄 한 걸로 볼 수도 있더라. 그죠? 인테그랄은 서메이션의 S자예요. 합입니다. 그죠? 연속합. 그래서 이거 둘은 동급이다. 그러면 옛날엔 어땠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다 전개해가지고 극한으로 답을 구했어요. 넓이 구할 때. 옛날에. 기원전이에요. 기원전. 몇천 년 됐죠? 자,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아니죠. 뭐 몇백 년 전에 정적분이 정의가 잘 되고 난 이후부터는 이거 부정적분을 씌워서 빨리 계산 가능하네 라고 해서 후딱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얘랑 동급이니까 이걸로 계산하는 것보다 이걸로 계산하는 게 빠르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 먹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바꾸지? 이대로는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쓰는 게 얘는 이거 어차피 합이니까 시그마로 가자.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A 곱하기 FN분의 KA로 쓸 수 있겠다. 괜찮죠? 자, 그 상태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주면 얘는 급수가 맞네. 그러면 다시 한번 시그마라는 것도 서메이션의 S자를 갖다가 쓴 거잖아요. 그냥 그리스어로 S자의 대문자예요. 이것도 합이죠. 이산적인 것들의 합, 연속적인 것들의 합.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둘이 의미하는 바가 똑같구나. 그래서 우리는 시그마를 갖다가 인테그랄로 바꿀 예정입니다. 근데 제일 먼저 바꿀 때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변수예요. 변수. 그렇죠? 자, 우리가 치환적분 할 때도 어때요?
뭐 x 뭐 어쩌고저쩌고 들어가 있는 x 있잖아요. 뭐 2의 x제곱이든 뭐든 갖다가 뭐 t로 치환하죠. 그죠? 변수 변환을 1차 원적으로 생각해 줘야 돼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 변수가 뭐예요? k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시그마 변수 k라는 거를 우리는 x로 바꿔줄 예정이에요. 그렇죠? 아, 얘를 x로 바꿔줘야 되는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k는 지금 이산쪽이에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가고 있는 애고요. x는 지금 실수의 움직임을 하고 있어요. 실수의 움직임. 괜찮죠? 아, 그러면 어떻게 k랑 x랑 똑같아요? 불가능.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아, 이산적인 것들로 등분, n등분을 갔는데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사실상 무한대분의 a, 무한대분의 2a, 아, 무한대분의 3a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어차피 얘 0이에요. 수렴값이. 얘도 0이에요. 아, 무한등분해서 1, 2, 3, 4 가는 거는 마치 실수의 움직임처럼 볼 수 있구나 라는 거. 괜찮죠? 이해될까요? 개념적인 걸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약간 받아들여야 돼요. 야, 받아들이자.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K 혼자만 가지고는 이산적인 걸 실수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얘는 N이라는 신발을 신고 다녀야 돼요. 무한등분돼 있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연속화될 수가 없습니다. 실수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K를 X로 바꿀 때 N으로 나눠만 준다면 사실 여기에 사족이 더 붙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헷갈린다 라고 한다면 그냥 앞으로는 N분의 K만 X로 바꾼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N분의 K만 X로 바꿔야 돼. N분의 K만 X로. 자, 그러면 얘를 N분의 K를 X로 바꾼다고 친다면 그 다음 바꿔야 될 게 뭐예요? 우리 치환적분 할 때도 그렇잖아요. 변수 변환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미소 변화량 바꾸죠. 미소 변화량. 그 다음에 구간 바꾸잖아요. 그렇죠? 치환적분 할 때도 똑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dx를 변환시켜줘야 돼요. 근데 여기 dx가 사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제 미소한 가로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죠? fx는 세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물론 얘는 길이가 아니에요. 그냥 함수값이기 때문에 정적분은 넓이랑 다르게 음수값이 나올 수도 있는 상태죠. 넓이는 무조건 양수가 나오지만. 자, 어쨌거나 dx가 가로. 왜? 미소 변화량이니까. 그죠? 미소 변화량. 아, 그럼 미소 변화량은 이제 스마일 변화량은 아니겠고, 그죠? 극도로 작은 변화량이 될 텐데, 그럼 이 왼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극도로 작은 변화가 되겠느냐? 그렇죠? K는 1부터 N까지 가고 있습니다. 아, 어차피 얘는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 N분의 4, 부터 N까지 가니까 N분의 N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태니까 무한대분의 1, 무한대분의 2, 무한대분의 3, 무한대분의 4, 그렇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실수의 움직임처럼 보이죠? 아, 실수 같다. 그렇죠? 실수의 움직임처럼 보이죠? 자, 그래서 지금 얘는 가장 작은 변화가 뭔지 생각해보면 요 차이가 n분의 1이죠? 요 차이는 n분의 2예요. 한마디로 이 안에서 보여지는 가장 작은 변화는 n분의 1이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이보다 작은 변화는 있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dx가 딱 그 의미예요. 우리가 x값이 있을 때 와, 확대의 끝이 있다라고 했을 때 바로 오른쪽 점, 이 두 점 사이의 변화량이 데리버티브 x dx예요. 괜찮죠? 확대 끝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인접한 두 점 사이 거리라고 생각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사용하는 점논리의 유일한 어점은 확대 끝이 없더라. 오른쪽 점을 딱 잡은 순간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실수점이 또 생겨요. 그럼 dx는 영원히 작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괜찮죠? 하지만 이런 관점에서 봐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산적인 애들은 더 작아지는 경우가 없잖아요. 어차피 n 때문에 뭐 더 작아지는 것 뿐인 거지 사실 변화 자체는 k가 1, 2, 3, 4 변하는 게 핵심이니까 아, 얘는 n분의 1이 그나마 가장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상태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작은 변화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었던 x의 변화. 그렇죠? 범위를 나타낼 수 있는데 x는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간다? 그렇죠? k가 1부터 n까지 가고 있으니까 k가 딱 1인 경우는 x는 n분의 1이에요. 그렇죠? n분의 1부터 k가 n까지 가잖아요.
그럼 K가 N으로 가면 X는 N분의 N까지 가겠네요. 그렇죠? 그럼 잠깐만. 이 인테그랄을 바꾸는데 X 말고 N이 또 나오면 돼요? 안 되죠. 어차피 얘는 N이 무한대로 극한에 가게 돼 있어요.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얘는 수렴값인 0을 써주면 되는 거지 굳이 n분의 1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n분의 100으로 써놔도 이건 그냥 0이에요. 괜찮죠? n분의 100으로 써놔도. 얘는 아예 약분되니까 1이고요. 이 가끔 가다가 이게 n분의 n-1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k에다가 1부터 n-1까지 이렇게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n-1이어도 얘는 그냥 1로 보면 된다라는 거야. 왜? 마지막에 그 선 하나 더 더한다고 넓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연속적인 애들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대세에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선분 하나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렇게 정리해놓고 나면은, 자, 리모델링을 들어갈 때 어떻게 한다? 시그마를 인테그럴로 바꾸는 거야. 얘도 서메이션, 얘도 서메이션. 그렇죠? 자, 근데 시그마만 가지고는 인테그럴이 안 되죠? 리미트까지 포함해줘야 인테그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까지 합쳐서 인테그럴로 바뀌고, 그러면 얘는 인테그랄. 자, 그 다음에 방금 n분의 k를 x로 바꾼다 그랬잖아요. 그럼 n분의 k만 x로 바꿔줘요. 그럼 얘는 fax가 되겠네요. 괜찮죠? fax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n분의 1을 dx로 잡는다 그랬으니까 n분의 1이 dx. 얘가 어차피 가로 길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n분의 1이 dx니까 a 곱한 상태 a dx가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구간 놓고 본다면 x는 0부터 1까지. 1이 지금 0이구나. 그렇죠. k가 1일 때가 0을 나타내는 거구나. 그 다음에 k가 n으로 가는 게 1까지 범위를 나타내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를 갖다가 다 바꿔 먹은 거예요. 괜찮죠? 그럼 잠깐만, 그 얘랑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렇죠? 바꾸는 건 이게 굉장히 편한데 계산이 좀 지저분한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마저도 어떻게 한다? AX를 치환하면 되겠지 뭐. 그쵸? 치환 조건하면 돼요. 그러면은 A dx가 어차피 dt가 되니까 인테그랄 0 집어넣으면 0, 1 집어넣으면 A. 그쵸? 얘 AX 어차피 t로 바뀌니까 ft, 그 다음에 A dx dt 되니까 dt. 그래서 얘랑 실제로 완전히 똑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괜찮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급수를 정적분으로 돌리는 게 힘들다라고 한다면 그냥 n분의 k만 x로 바꿔요. 얘만 생각하면 돼. 얘만 하면 나머지 알아서 다 바뀌어요. 요거 수능 끝날 때까지 요거 하나만 해놓으면 다 맞아요. 진짜로 틀릴 일이 없습니다. n분의 k만 x로 바꿔놓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n분의 k 바꾸면서 dx 성분하고 구간만 정리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번외편으로 얘기해 볼게요. 쓸 일은 별로 없는데 두 번째. 자, 나는 한 번에 가고 싶어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a 곱하기 f n분의 ka. 자, 이렇게 나와 있다고 친다면 나는 한 번에 가고 싶어. 이거 통째로 x로 보고 싶어. 사족이 붙어도 상관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n분의 ka를 x로 잡아볼래. 그렇죠? 이걸 x로 잡는다면 dx는 그럼 무슨 의미를 갖지? 그렇죠? 이거 그대로 한번 써보면 k가 1, 2, 3, 4 이렇게 가잖아요. n분의 a, n분의 2a, n분의 3a, n분의 4a. 최소 차이는 그냥 공차예요. 공차. 그렇죠? 그럼 당연히 그냥 n분의 a가 dx랑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때 x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x는 이 k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지 보면 되는데 k가 1부터 가잖아요. 그러니까 n분의 a부터 k가 n까지 가잖아요. n분의 na까지. 뭐야, 얘는 그냥 빵으로 보면 되네. 얘는 그냥 a로 보면 되네. 그쵸? 0부터 a까지라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다시 한번 리미트와 시그마를 합쳐서 인테그럴로 바뀌고, 아래 끝과 위 끝은 아까 0부터 a까지라고 썼죠. 그 다음에 통째로 x로 바꾼다 그랬으니까 fx 나오겠고, 요 n분의 a가 지금 dx로 쓰이고 있구나 라고 해서 한 번에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통째로 바꾸면은 바꾸는 건 좀 더 헷갈리지만 계산은 쉬워요.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서 초람수에서 바꾸는 게 힘들지 계산은 사실 치환조건에서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얘만 잘 써주면 됩니다. 얘만 잘 써주면은.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예제
이제 문제를 한 번만 설명해 볼게요. 자, 1번 되는 친구들은 그대로 풀고요. 좀 헷갈리는 친구는 같이 보면서 할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루트 1 플러스 n분의 3k예요. 자, 이거의 값을 구해달래요. 극한으로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아, 리미트랑 시그마가 같이 나왔네. 이거 정적분으로 돌려서 가는 게 편하겠네. 그래서 일단 n분의 k만 x로 바꿀게요. 그렇죠? n분의 k만 x로 바꾼다면 n분의 1은 자연스럽게 dx로 바뀌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x는 k가 1부터 n까지 가니까 이게 n분의 k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얘 잡으면 dx 잡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구간도 이변이 없는 이상 0부터 1까지로 나옵니다. 0부터 1까지로.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게 외우고 있으면 안 되는 게 가끔 가다가 학교가 여기 K를 2N부터 막 4N 이렇게 잡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2부터 4까지로 갑니다. 이 작년에 재연고가 그렇게 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0분의 1로 잡으면 안 돼. 자, 어쨌거나 그건 좀 논외로 하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떻게 된다? 아, 리미트 시그마 인테그럴 바꿔놓고 아래 끝, 뒷 끝 0부터 1까지로 잡고 n분의 1 dx로 잡은 상태에서 얘만 이제 바꿨으면 되겠죠? 그럼 얘는 루트 내부에 1 플러스 3x. 괜찮네? 그러니까 이것만 계산해주면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보통 우리가 이런 무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속함수 치환해서 적분해도 되는데 통째로 치환해서 보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그죠? 무리함수만 예외적으로. 그래서 루트 1 플러스 3x를 t로 잡으면 1 플러스 3x가 t제곱이 되니까 3 곱하기 dx가 2t 곱하기 dt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얘는 인테그랄 x에다 0 집으면 t는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 1 집으면은 루트 4니까 t 값은 2가 되겠죠. 자, 그럼 얘는 통째로 t가 되고요. 그 다음에 3dx가 2t dt라고 나온다 그랬으니까 어차피 dx는 3분의 2t dt예요. 그쵸?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얘는 1부터 2까지 3분의 2t 제곱 dt라서 9분의 2t 세제곱이구나. 1, 2. 그럼 얘는 9분의 2로 묶었을 때 t 세제곱에서 1 세제곱 빼니까 8 빼기 1. 7이네요. 그래서 9분의 14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답 틀리진 않았지. 오케이, 9분의 14. 3번이 답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기 한 문제만 좀 더 풀어볼게요. 아직 어색할 수 있으니까. n분의 k만 x로 바꿔주면 됩니다. 저 5번 한 번만 후딱 풀어볼게요. 미안, 좀 쉽지만. 최대한 기본적으로 설명해봤어. 잘 바꾸는데? 그거 계산하면 끝나요.
좀 이상한데.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원 조건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얘를 이렇게 해놓고 10을 이걸 썼네. 이거 안 되죠. 왜냐면 라지 F에 1 플러스 2x 집어넣은 걸 전후해야 되니까. 그래서 차라리 2분의 1 곱하기 라지 F3 빼기 2분의 1 곱하기 라지 F1. 그래서 3 집어넣고 1 집어넣고. 자, 아유, 그래도 다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자, n분의 k를 x로 잡을게요. n분의 1은 dx로 잡고요. 리미트랑 시그마 합쳐서 인테그랄로 잡아주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인테그랄. 어차피 아래 끝 윗끝은 0부터 1까지로 볼 수 있을 거고요. f1 플러스 2x 그 다음에 dx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요거를 아예 그냥 통째로 지금 부정접근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이러면은 2분의 1 라지 F3 빼기 라지 F1. 이렇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괜찮죠? 근데 요거는 일단은 빼고, 자, 요건 일단 빼고, 요걸로 갈게요. 자, 이걸 실제로 요거다가 다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하는 건 솔직히 좀 아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치환적분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편해요. 1 플러스 2x를 t로 치환해주면 얘는 2 곱하기 dx가 dt로 나오더라. 그죠? 계산은 아예 합성 상태가 안 나오게 하는 게 더 괜찮아요. 그럼 dx는 2분의 1 dt가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t는 1,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t는 3.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ft dt. 그럼 쟤는 4분의 1 t 4제곱 빼기 플러스 2분의 1 t 제곱. 그렇죠? 요거에다가 1, 3 집어넣은 걸로 생각해 주면 되니까 얘는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인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은 81에서 1 뺐으니까 80. 그렇죠? 항마다 따로 접근한다고 생각할게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9 빼기 1이니까 8.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24를 2로 나눴으니까 답은 12가 될 겁니다. 괜찮죠? 자, 다른 거는 조금 이따가 쉬는 시간 끝나고 할 거고요. 요거 하나만 잠깐 얘기할게요. 우리 그 예전에 잠깐 했는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급수잖아요. 얘가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우리 앞에서 하던 거랑 좀 다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요거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급수 단원에서 하던 그 급수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때 우리 예전에 요거 있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얘 수렴해야 발산해요. 그렇죠? 되게 주요한 발레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죠? 발산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했어요?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가는데, 얘보다 작은 애. 그렇죠? 3분의 1보다 4분의 1이 더 작으니까. 그 다음에 5분의 1보다는 8분의 1이 더 작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얘는 2분의 1, 얘도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이 무한대일 수 있으니까 얘는 얘보다 작은 애가 무한대가 되니까 얘도 무한대다. 이렇게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이 정적분과 급수를 이용하면은 얘가 발산하는 거를 정적분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이쪽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자, 똑같이 시그마 제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입니다. k는 1부터 n까지 k분의 1.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까지 가고 있어요. 괜찮죠? 그럼 잠깐만. 이게 x로 바꿔서 들어가고 싶은데 x가 없잖아. 그러면 뭐 n으로 나누어야 되겠죠. k는 무조건 n등분 돼 있지 않으면 절대로 x화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다가 n을 또 곱한다. 그건 지금 n분의 1이 밖에 있는 걸로 봐도 상관이 없죠.
괜찮죠? 자, 그러면은 n분의 k는 x로 바꿔주고요. n분의 1은 dx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로 바꿔줍니다. 얘는 0부터 1까지예요. 괜찮죠? 0부터 1까지.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ln x가 될 거예요. 0이요. 괜찮나요? 그러면 잠깐만. 얘는 ln 1 빼기 ln 0. 뭐야. 얘는 빵인데. ln 0이 저기가 되나? 안 돼요. 그럼 잠깐만. ln 빵은 뭐지? ln 빵? 무슨 빵? 맛있는 빵? 미안. ln 빵. ln 빵.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애요. 이게 실제로 정확하게 딱 0이 아니잖아요. 이거 n분의 1이에요. k가 1일 때는. 괜찮죠? n분의 1. n분의 1이니까 얘는 엄밀하게 따지면 0 플러스가 맞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다만 수렴값이 0이라서 0으로 쓰는 것 뿐인 거지. 그래서 얘는 요게 지금 사실 마이너스 무한대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무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수월하게도 찾아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K를 X로 바꿀 때 N이 없으면 만들어주면 되는구나. 이거까지만 생각해주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잠깐만 10분만 쉬었다 갈게요. 미안. 자, 지금. 오케이.